보수 정부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5월, 6월, 7월 석 달이 되고 이제 100일이 되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까지 이제 소위 좌파 우파 이제 세력 대결에서 우파를 표방했던 보수 우파를 표방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시름 놓고 이제 좀 한번 잘 되기를 밀어주자. 이제 다들 그러할 만도 한데 뭐 아주 큰 세력은 아니지만 또 일부 상당히 과거에도 보수 선명한 그런 노선을 표방했던 많은 논객과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논객 유튜버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이미 선거 승리해서 보수 정권을 탄생시킨 국힘당의 지도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을 아직도 적대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도대체 뭔가 그럼 그 이유들에 대한 왜 그럼 기껏 보수 정부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적대시하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게 당시 야당 지금 야당이라서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야당 민주당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때 이제 과반수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지만은 야당이 이쪽에서 동조해줘서 3분의 2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탄핵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권력을 얻으니까 좋고, 그럼 여당은 왜 탄핵을 했냐? 이건 왜 탄핵을 했나? 결국은 국힘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은 그대로 나라겠다 빠져서 한동안 힘들었죠. 그런데도 왜 탄핵을 했는가? 파벌 내에서의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유를 뭔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이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나쁘니까 우리 좋은 선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런 논리로밖에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순진하죠. 이제 그러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했냐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갖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 이제 서로 여야 합세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 여야 합세해서 그렇게 해서 다 될 수 있다면은 그 하여튼 세력과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탄핵할 수 있다면 지금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야당이 다수고 물론 그래서 또 지금 퇴진운동 벌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 이걸 아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권 말기 때 이제는 개혁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교육개혁에서 당장 내세운 두 가지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반짜교육입니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해서 당시에 엄청난 측에서 엄청난 저항을 했던 거 다들 기억할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 심지어 출판사에까지도 막 온갖 테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단체들도 했지만은 당시 문재인 야권 인사도 야당 대표도 그때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전체가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큰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안짜교육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때 야당이나
그 국힘당 내부나 어디더라든지 반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글쎄 노회찬 씨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왜 국회에서 이렇게 크게 떠든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제야단체끼리만 서로 피 튀기는 싸움 그걸 했었죠. 그건 뭐 아무 의미도 없어. 그들이 무슨 국민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그냥 조폭이라든지 몇 명 행동대응만 하면 다 되는 거. 그 싸움이 무슨 뭐가 중요합니까? 뭐 제야단체들끼리 한글앞에 이런 쪽이 뭐 싸우는 거 그런 거. 결국은 정치인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주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반대한다 이렇게 나서서 주장하면 국민한테 지지받는 게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냉가슴을 앓는 거죠. 근데 이 반대를 반드시 이 야당이 했냐, 이 초등학교 한자교육, 역사교육과서 국정화는 당당히 반대 주장을 표명했지만,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이거는 반대를 못합니다. 냉가슴을 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보편화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여진 좌파 세력, 몽고 여진 그 좌파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예. 그렇게 되고, 근데 그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른바 보수 세력이라는 쪽에서도 그 미국의 인맥과 영향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치에서 꺼내서 정식으로 반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중단시키는 방법. 근데 이거는 굉장히 또 아주 절박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 미국 입장에서 봐도 2차 대전 패전 대일본 제국, 한국과 일본을 더한 제국이죠. 그게 패전 조건으로 한자를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 약속 위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반대를 못하니까 결국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중단시켜야죠. 그게 바로 다른 구실을 찾아보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거론할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얘기를 몰라서 그러면 진짜 너무 병이제니 무슨 그런 사람들 너무 순진하고 그런 거고 그냥 오로지 탄핵한 사람들이 그냥 악독한 사람들이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죄 없는 탄핵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왜 탄핵을 했느냐를 그렇게 순진하게 나쁜 놈들이 단합해서 그랬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유치하고 순진합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이제 이런 기존 문화권 세력에서의 기득권 세력, 출판 문화 그런 쪽도 상당히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그 좌파 세력, 그리고 설령 5.18에도 미국과 끊을 수 없는, 미국이 목숨줄을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사건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초등학교 한자교육, 이거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권주자 중에서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박원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만이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고 국민들이 어디 동의합니까? 하지만은 이런 이제 어떤 세력 간의 우파 세력, 보수 세력과 이제 맞서는 좌파 그쪽 세력으로서는 선명하게 자신들이 선택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남게 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아니지만은 많은 국민들 다 김경수 전 지사,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제 그랬다는 거 다들 인정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 다 억울하게 그랬다는 거 알고, 박원순 시장 다 이제 너무 심한 결과였다는 거 알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불행까지는 안 당했지만 이낙연 후보도 다 무난하지만은 왜 이렇게 은근히 자꾸 밀려고 그랬냐, 이런 게 다 외부 세력의 영향이 다 있는 겁니다, 다. 네.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인정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 주자들이 왜 낙마하냐 중에서 이제 안희정 지사를 이런,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히 어떤 사적인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 문제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독신이라는 그 약점으로, 독신이라고 그야말로 독신이라고, 정말 혼자만 살라는 건 없죠. 예,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지는 사람이 최순실 씨죠. 그러니까 극좌파의 그 동성혼 인정 그런 거가 된다면은 최순실 씨는 한테 아무리 그냥 조언을 받았다 해도 그거는 정당한 겁니다. 대통령 남편이 아내한테 조언을 받았다듯이. 예. 그런 식으로 정당한 건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그 문제를 엮어가지고 매장시키는 거, 그거가 또 전형적인 거죠. 만약 안희정 지사가 그냥 이재명, 전 후보처럼, 이병철 전 지사처럼 아주 그냥 이제 특정 밀집한 세력들이 이제 활용하기 아주 좋은, 그야말로 선명적인 이제 그런 이미지, 투쟁 이미지를 가졌다면은 똑같은 사건이 주변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안희정 지사는 그게 걸려들지 않았죠. 이제 근데 안희정 지사는 이제 충남 유사했을 때 4대강 문제에도 유동적인 이제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신이었다 뿐이지 어떤 노선 같은 데에서는 그야말로 순전히 민생을 주로 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실용적 노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잘 됐다고, 물론 그것이 없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없기가 참 힘들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또 괜히 길게 했냐면은, 아까 이제 이 이야기 중 핵심은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초등학교 안자교육 실시라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정말 이렇게 다른 문제들을 자꾸 엮어가지고 이제 탄핵을 시키고 죄인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 보면 엉뚱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런 이제 정계 이외에도 학계에도 굉장히 이런 알력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강석진 교수라고 서울대 수학과 교수, 이 양반도 이제 성추행 그런 거 가지고 매장을 당했는데, 이 양반이 매장 당한 것도 저는, 왜냐면은 상당히 우리 전통 문화라든지 그런 이제 지식의 가치, 그리고 우리 수학을 이제 자연과학에 특히 한자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미국화된 거, 물론 본인은 미국을 유학 출신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우리 한국의 미국화를 위한, 우리 자연과학은 모두 저도 영어를 쓰게 해가지고 실상 자연과학자, 공학자는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라도 사실상 미국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미국의 이제 어떤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이게 대일본제국 점령 시나리오인데, 이것에 협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가치와 지식 그런 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니까 결국은 성적인 그거가 엮여져가지고, 만약에 완전히 순수 미국화를 위한 추구하는 그런 충성파였다면 당연히 비슷한 일이 있더라도, 전략 문제가 있더라도 미리 교수들이 적극 충고를 한다든가 어떻게 유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결국은 그런 이제 제거하고 싶은 그런 인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영향,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쁜 놈들이 권력 없고 자기네 이익 없고 자기네 정치적 이익은 뭘 이익은 대단히 얻었습니까? 야당 정권 교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물론 걔네들이 이득을 얻었지만 그거 반드시 그거 아니라면, 탄핵 아니라도 정권 교체를 탄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충분히 됐을 수 있고 안 됐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권은 그 당시 여권은 그냥 당연히 그냥 정권도 잃고 그냥 몇 년 동안
헤맸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탄핵 안 나오고 1년 더 재임했다면 당시 추진한 초등학교 한자교육 추진 1년이면 충분하죠. 충분히 해가지고 이 나라 그 상황을 이제 문화 뿌리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1년 동안을 못 참아서 못 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년이 아주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서 그걸 중단시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반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초등학교 학자교육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일부 단체가 아무리 떠들지만 그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국민투표, 뭐 여론조사에서 그럼 왜 교육 안 시키냐 해야 되나? 이거를 아무도 제대로 국민 앞에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합니다. 일부 그냥 전위 단체, 단글 앞에 이런 데서 그냥 추월하고 시위하면서 그냥 물리적인 폭력으로 그거 막는 거, 그걸 또 이제 정치권은 못 당하는 채 하고 보고 있는 그럴 뿐이지, 현역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저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그러니까 그걸 저지하는 방법은 1년 사이에 동안에 그게 진행되는 걸 막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탄핵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여튼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탄핵한 부도덕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보수정부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을 도의적으로는 이제 존중합니다. 공감하고. 하지만 너무 순진하게 투쟁. 물론 또 알면서 뭐 미국의 압력, 뭐 지인의 압력 때문에 뭐 감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마도 몰라서 그런 거. 하여튼 그 순진한 투쟁하지 말고 이렇게 그 상황을 잘 알고 이제 특히 우리 비슷한 시기가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이단 혁명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친미로 이제 그 나라를 바꾸기 위한 그러한 이제 공작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국내 정치가 순전히 우리 국내만의 일로만 순전히 된다. 그런 순진한 생각 이제는 접어두고 좀 더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지식인 지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런 면 어떻게 되냐? 또 현실적인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이제 목숨 거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글쎄,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미국을 설득해야 될까 어떻게 될지, 이건 윤석열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이제 이런 허약한 정부에서 지금 지지 기반이 이걸 지금 추진한다는 건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라도, 근데 이것을 해결 안 되면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여진족과 토착외국이 끝없는 싸움일 뿐이고, 뭐 진정한 우리나라, 우리 국가는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잘 알고 앞으로 대책은 지금 여기서 제시 못합니다. 사실 갑자기 우리는 한미동맹 나라인데 미국이 그렇게 한 걸 그럼 어떡하냐? 그럼 그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그렇다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해서 완전히 100% 미국인으로 완전히 미국의 한 주로 해준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도 안 해줍니다. 그냥 앞에서 이제 국민 최전선 방위선으로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책은 같이 지혜를 모아야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의 그 이유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래야 앞으로 대처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